15세 소녀가 또 지나가네요. 저희 집 1층에 그렇게 사는 15세 소녀. 아, 유튜브 찍던 메인 카메라가 오늘 저희 방에서 딱 하고 떨어졌는데요. 전원이 안 켜집니다. 세컨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데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급하지 않은 이유, 중국 사람보다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덥잖아요. 그리고 덥고 생활이 단순했잖아요. 라오스는 산악지대가 많아서 농지가 없어요. 남자들이 농사 지을 일이 없잖아요. 여자들이 대강 밭농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은 뭐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고요. 베트남이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게으르진 않아요. 근데 업무를 굉장히 빨리 일찍 끝내버리죠. 더우니까. 그리고 한참 더운 12시에서 2시 요 사이에는 또 일들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라오스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많아서 일이 막 전문화되고 세분화돼서 바쁘게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바쁘게 움직이겠죠. 급하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었고, 급히 서둘러서 또 살아봐도 삶의 품질이 별로 높아지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서 연유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라오스 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저는 이제 많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은 내가 진행하려는 방향에 앞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좀 먼저 가려고 본네트 막 이렇게 들이밀죠. 라오스 사람들은 앞에 차 다 보내주고 옆에 차도 다 보내주고요. 절대 크락션 울리지 않습니다. 왜? 크락션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경망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기다려줍니다. 굉장히 양반 기질이죠. 그런데 이제 더 좀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마음대로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 도로가 지금 여기 2차선이거든요. 2차선인데 그래도 2차는 개념이 있어서 지금 도로 안쪽으로 주차를 해놨네요. 여기 바깥에 나오게 주차를 해버려요. 2차선 도로에. 그러면 바로 신호받고 우회전이나 좌회전해야 되는 차들이 차 한 차선으로 서로 기다렸다가 보내주고, 저쪽 방향에서 반대 방향에서 대기하고, 또 이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정지하면 반대 방향에서 내려오고, 그런 운전 문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이 차는 지금 반미 빵집에 빵 사려고 비상등이라도 켜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차를 대놓고 만약 이 차가 이 도로 또 하나 차선을 잡고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길이 폭이 하나밖에, 한 차선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한국 분들이 아주 경기를 합니다. 막 욕해요. 심플레이션, 지미 카터, 십솔레이션, 막 18세 크레파스 막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그래서 라오스 살려면 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느긋해져야 된다는 법칙이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도 꼭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착화된 문화가 있잖아요. 라오스의 그런 문화는 나름 존중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인 제가 또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동파란 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에는 개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차들을 이렇게 안쪽으로 주차를 해놨습니다만 대부분 도로에 바깥쪽으로 주차해버려요. 양쪽으로. 그런 거에 절대 화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라오스나 태국이 보면 트랜스젠더가 많죠. 트랜스젠더 아시죠? 남자인데 여자로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는 이제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그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죠. 근데 라오스나 태국은, 특히 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1%에서 3%가 트랜스젠더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여자로 살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 엄마가 공부시키고 엄마가 옷 사주고 엄마가 학용품 사주니까 엄마가 멋있고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날건달 같아.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엄마같이 멋있는 경제력, 힘있게 살고 싶어. 그래서 여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 라오스는 한 달 지금 인건비가 한 140불 정도고요. 태국은 한 380불에서 400불. 어우, 애플망고가 잘 익어 가네요. 하하, 요게 애플망고입니다. 애플망고.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태국은 서비스업이, 관광 서비스업이 국가 경제의 18%를 차지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 이익이 5%인데 18%를 관광이 차지하는데, 대부분 또 관광은 종사자들이 여성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취업의 문이 많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서비스업, 호텔이나 식당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으로 살면서 취업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변해간 태국의 트랜스젠더들. 근데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보면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음성이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배우나 탤런트는 안 하고요. 말하는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태국 살 때 가끔 만나고 그랬던 친구들. 굉장히 여리고 마음이 착해요. 정말 이쁜데 화장실은 똑같이 남자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그 징병제가 있잖아요. 군대 갈 때 80%는 군대 나가고 20% 정도 그 빨간 쪽지 뽑은 사람들만 이제 군대를 가는데, 그 군대 진집장에 가보면 이쁜 아가씨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태국에는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예인들 중에서 트랜스젠더 있는데, 나는 트랜스젠더다, 나는 동성을 사랑합니다 라고 밝히면 일도 끊어지고 삶이 어려워지죠. 그러나 태국, 라오스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기는 진짜 딱 뒤에서 대로변에서 딱 한 블록도 안 들어왔는데 정말 라오스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뭐 한 달 살기
60만원, 70만원 가지고 사시려는 분들은 이런 곳에서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좀 덜 더워서 그렇지만요. 좀 있으면 이제 4월 달부터 5월부터 10월까지 여기 학이 들어가잖아요. 학이.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이 학이 들어가고요. 7, 8, 9, 10 우기 들어가잖아요. 우기. 그때는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혹시 라오스 오시게 되면 이런데 물론 실속 있게 저렴하게 딱 연금 100만원 미만 나오니까 70만원 갖고 살아봐야지. 근데 이런데 사시다 보면 건강도 해치고 아프게 돼요. 자꾸 나이가 드실수록 시원하고 편하고 쾌적한 곳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랍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국이 트랜스젠더가 많고 트랜스젠더로 사니까 취업하기도 좋고 트랜스젠더로 살다가 나 어렸을 때 동네 형이 재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여자로 사니까 그 재벌이 된 형이 나를 보고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트랜스젠더 커플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도 세 등급으로 나눠져요. 그냥 머리만 커트하고 머리만 기르고 여자로 사는 사람, 가슴에 공갈빵 넣고. 자, 두 번째는 상체만 성전환 수술한 사람. 이 사람들은 태국에서 군대 가야 돼요. 빨간 표 뽑으면, 쪽지 뽑으면. 근데 아래까지 성전환된 사람은 군대 안 갑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의 삶이 보면 갑자기 이 신분이 바뀌어 버리고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답니다. 태국 치앙마이 카페게이트 근처에 가면요, 나이트 바자 들어가는 입구 카페게이트 쪽 가면 저녁 때 어두워지면 8등신 정도 되는 여성들이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나와서 지나가는 차들에게 손짓도 하고 윙크도 하고 합니다. 여잔 줄 알고 차 세우고 야타족 한번 하려고 말 걸어보면 처음에 대답을 안 하고 웃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뭐 같이 맥주 먹으러 가자, 김비어 빠이도어이 그랬더니 차에 탔어요. 어머머, 맥주바에 왔는데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이쁘긴 너무 이쁜데. 나중에 종업원하고 뭐 주문하다가 얼떨결에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빠 사와디캅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기절했다는 사람들 많이 나왔었어요. 저 치앙마이에 있을 때. 근데 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뭐 조금 오글오글거린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 그 여성 남자들 트랜스젠더들이 심성이 착해요.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근데 같은 트랜스젠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될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인터넷 채팅창에서 앱에서 만난 여성이랑 이제 계속 메시지 주고받다가 그 여성 믿고 라오스까지 오시잖아요. 그 중에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변에 남자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정말 혼자 연고도 없이 아는 이도 없이 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약물을 타서 먹일 수도 있고요, 정신을 잃은 사이에 여권서부터 가지고 온 현금 모두 다 털리는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주 큰 낭패를 보는 그런 사례도 라오스에 있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트랜스젠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라오스는 왜 많지 않냐 하면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 태국은 방콕 위주로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인구가 8,500만 명 정도 되니까 취업의 문이라든지 직업 선택이 폭이 좁죠. 근데 뭐 라오스는 인구 750만 명에 맘만 먹으면요, 뭐 오늘부터라도 여기 빵집에서 일할 수 있고요. 빵집에서 일할 수 있어요. 오늘 한가하네요. 그리고 뭐 동네 머리 감겨주는 미용실에서 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굳이 나는 여자로 둔갑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예로부터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왜 흔히 그렇잖아요. 한국의 남존 여비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한국은 논농사로 주 경제력을 확보했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태어나면 일을 많이 못하니까 밥 많이 먹고 튼튼하게 쌀섬이나 지고 소 몰고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좋아했죠. 특히 또 사대부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야 되고 똑똑한 후손이 나와서 삼정성 6판서의 길을 내리 3대 가야 사대부 집안 소리를 듣게 되니까 남자를 선호했던 거고요. 여기 라오스는 뭐 힘쓰고 일 안 해도 대강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를 특히 뭐 선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로 딸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몽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남자가 태어나야 됩니다. 왜? 전사를 키워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그 나라마다 역사에 따라서 여아를 좋아하고 남아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부담 없는 이야기, 남을 또 저격하지 않는 이야기, 그렇게 영상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메인 카메라가 고장나서 세컨 카메라로 당분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와 남이에게 우리 세 식구 살아가는데 라오스의 존재에 존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